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적인 특정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완즈 2번, 러버스, 그리고 컵 5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마음에 있는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후회가 좀 많이 남아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 갈래길에 놓여졌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과연 내가 그때 내렸던 선택이 맞는 걸까? 아직은 마음속에 미련이 한가득 남아있는 것으로 남아있어요. 어쩌면 두 사람은 누군가가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던 분들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는데 여기까지 하자고 했다든지, 또는 어떤 약속을 지키자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렸다든지,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자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엔 욱해서 헤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그때 잡아볼 걸, 뭔가 헤어졌다기보다는 놓쳤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썸 같은 경우는 서로가 굉장히 끌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선택지에 다가왔을 때 좀 주춤하다가 애매한 관계로 끝났다던가, 일단 후회로 남는 관계로 남았다. 그리고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랑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앞에 섰을 때 내가 자신 있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오래 연애를 하신 분들은 우리가 결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분은 결혼을 좀 미루고 있다든지, 어떤 두 사람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행되지 않고 계속 트러블을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은 있는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고민이 돼서 관계가 좀 주춤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끌림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질까? 약간의 저울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잠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 강하다. 뭔가 내심 좀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짝사랑의 경우는 멀리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데 약간 느낌이 이 사람도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느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뭔가 플러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나한테 행동하는 것 같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야. 더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펜타클 킹이 나온 걸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책임감도 있고 말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두는,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해보는 연애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현재 내 상황이나 관계를 맺었더라고 해도 나한테 뭔가 손해가 되고 내가 감정 소모를 할 것 같고 내 인신에 스크래치가 걸릴 만한 사람하고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럼 거의 100%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다가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컵 에이스와 컵 10번이 떴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고 오픈을 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누구보다 좀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감도 있고 굉장히 가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잃지 않으려는 성향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 바운더리, 내 가족, 내 사랑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연애 성향 같은 경우는 다가가거나 가까워지는 거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한껏 열어버리고 정말 내 모든 걸 좀 퍼주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또 상대방이 계산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정이 떨어지는, 이상한 거에 한번 꽂히면 정이 떨어지는 약간 극단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썸을 탈 때 뭐 약속 시간을 막 2번, 3번씩 막 자꾸 어긴다든지,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파토를 낸다든지 이러면 아,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버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지금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고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행복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치만 그러니까 본인 페이스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 극단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내렸을 때 아, 정말 내가 다가가도 괜찮겠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여러분의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펜타클 9번, 소드 페이지, 소드 10번이 나왔습니다. 일단 화려한 솔로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왜 좋은지가 더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면 자립심이 강하고 혼자서도 자신의 삶을 잘 꾸리는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워낙에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분이다 보니까 아, 좀 너무 나한테 기대는 사람,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약간 독립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구구절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만 조리 있게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은 딱히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뭔가 돌려 말하거나 의미 없는 이야기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해도 좀 즐거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죠.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저는 오늘 이걸 먹었는데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소드 10번이 나와서 좀 과거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조금 있다라고 상대방은 느끼는 것 같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대한 상처를 이분한테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조금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과거 연애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뭐 후회됐던 일들, 우리 그런 분들 있죠.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진취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꾸 그때로 머물러 있는 그런 대화는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진취적인 이야기로 이야기 흐름을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 가시는 게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일까요? 정말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니면 지인감이라 해서 그냥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겉으로는 티를 좀 많이 안 내실 것 같아요. 일단은 거리두기가 들어간 걸 봤을 땐 어느 정도 자기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인으로서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기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들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가 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 남아있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고, 유패나 현 연인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본인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좀 확신이 들어야 그때 좀 다가갈 거라서 괜히 내가 확신도 없이 어떤 티를 내면
여러분들에게 괜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어서 숨기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을 좀 몰래 훔쳐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도 살짝은 모른 척을 해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성의 호감은 있으나 들키거나 이를 티내고 싶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참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의 주관별 흐름을 보면서요. 연락운이나 고백운이나 재회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째 주에는 컵 8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은 헤어진 마음을 좀 추스리고 있는 상태다. 어쩌면 그냥 헤어진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이라도 여러분과 뭔가 거리두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차에는 완주 5번 갈등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갈등을 좀 좁히기는 좀 힘들겠다. 서로의 뭔가 자존심 싸움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표현도 안 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반기 가서 컵 10번과 펜타클 페이지가 떴거든요. 오히려 후반부 하반기 가서 조금 더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운이 있으신 건 4주차나 5주차가 되실 것 같고, 고백운은 제가 봤을 때 5주차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백하기 직전에 여러분과 상대방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이슈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냥 둘만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이슈로 인해서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컵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고 대화를 의미해요. 어쩌면 서로 이제 자존심이나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충분한 대화 끝에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무르익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일본 분들은 지금 재회나 고백을 받는다거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 명료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거든요. 나는 당신과 좀 많이 가까워지고 싶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너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시는 편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변명이라던가 뭔가 이해시키고 사과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 내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그 갈등을 빨리 종결시키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밀당은 굉장히 좀 위험한 요소고요. 말꼬리를 잡는다던가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는 대화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건 급발진이에요. 과거 인연이든 뉴페든 현 연인이든 감정에 치우쳐서 막 급발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서게 되면 다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렵더라도 조금 컨트롤하면서 그냥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좋게 봐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신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서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펜타클 4번, 펜타클 2번, 그리고 소드 2번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좀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뭔가 좀 복잡해요. 긍정적인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자꾸 상대방한테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겠어서 회피하다시피 하면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썸 같은 경우는 한쪽이 회피성 행동을 보여서 너무 답답해서 끝이 났을 확률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현 연인이나 현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관계를 이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상당히 되는 상태예요. 근데 내려놓자니 아쉽고 그렇다고 끌고 가자니 답답해요. 어쨌든 과거 9패든 6패든 간에 현 연인이든 간에 짝사랑이든 간에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과거 인연분은 서로가 좀 집착이 있었어요. 잡고 싶어도 못 잡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잡고 싶어도 현실이 여러분을 좀 막은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과거 썸 같은 경우는 서로가 끌렸지만 조금 자존심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이나 친구나 모임이나 자기 생활이 먼저인 사람이라서 좀 헷갈렸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서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 내려놓자니 못하겠고 끝까지 끌고 가자니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턱턱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현성 같은 경우는 분명히 두 사람은 마음이 있거든요. 앞으로 발전을 시키자니 뭔가 꽉 막힌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짝사랑은 관심이 있지만 다가갈까 말까? 현재 굉장히 저울질을 하면서 고구마 10개 물은 듯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 알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게요. 자, 성격 같은 경우는 3개 다 아주 열정적인 카드거든요. 그리고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쁜 사람이다. 참 약속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스스로가 그냥 일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도 좀 급한 편이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연애 성향에서도 연애를 할 때 좀 주도권을 잡고 본인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좀 정적인 연애 스타일보다는 좀 동적인 연애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좀 활동적이고 집 데이트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데이트, 액티비한 걸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운동을 굉장히 선호하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는 사람을 좀 피해서 다니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뭐야 내가 창피해? 왜 사람들 눈치를 왜 봐? 그렇게 활동적이고 그렇게 오픈마인드면서 왜 사람들한테 나를 안 보여주는 거야? 뭐 이렇게 서운해하는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보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승리감이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외모가 조금 특출나다든지 뭐 짝사랑을 오래 하다가 만났다든지 워낙에 여러분이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쟁취하고 싶은 감정이 크다든지 일단은 가벼운 호감의 느낌보다는 일단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 즐거운 느낌을 갖고 자기가 에너지가 업된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강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굉장히 극단적인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첫째 장에 소드 3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일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정리하고
나에게 좀 빨리 와주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본인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데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관계가 진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현 연인인데 별로 그래요 저희 잘 만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뭔가 확신을 갖고 안정감 있는 만남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라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진도가 빠르기를 바래요. 너무 진중한 것 같다. 여러분이 나를 너무 의심하지 말고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냐. 너가 조심스러우니까 나도 덩달아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에 대한 뭔가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신중한 것일 뿐일 텐데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는 뭔가 연애를 할 때 그 발전 속도가 상대방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흐름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나랑 안 맞나?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저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니면 가벼운 마음인지 또는 그냥 지인으로서 마음에 드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완전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좀 버거운 상대래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기가 많은 분들이거나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감당하기 내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 썸이나 뭐 뉴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앞으로 연인 사이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의 기대치를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미래까지 생각하고 깊게 생각한다라는 건 이성적인 그냥 지인이다, 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성적인 끌림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작은 기회라도 생기면 뭔가 여러분에게 쭉 다가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맨이 나왔어요. 행동이 멈춰 있어요. 뭔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겉으로는 막 티를 못 낸다는 거거든. 어쩌면 주변 사람이 걸려 있다거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철벽을 치고 있다든지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지금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인으로서 호감이다라기보다는 분명히 이성적 관심은 충분한데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렇게 멈출 수밖에 없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 커서 또는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결박 상태에 정말 있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주간별 관계 흐름을 보면서요. 고백운이라던가 연락운, 재회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나가다가 일단은 첫째 주에는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혼자만의 생각이나 생활에 집중하는 게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현 썸이나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 지금 내가 뭔가 버겁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냥 나 자신에게 좀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려는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컵 5번 카드가 나왔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끝이 날 것 같아. 이도 저도 아닌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할까봐 굉장히 고민을 하는 단계. 뭔가 내가 먼저 사과를 할까 화해를 할까 내가 고백을 먼저 해볼까 아니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자, 근데 3주차에 가서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급발진의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연락운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또 표현적인 부분에서 고백을 한다거나 한다는 것도 가장 이때가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재회오는 약합니다. 이 급발진한다라는 건 다시 사귀자 이거보다는 감정적으로 본인이 컨트롤을 못해서 연락하는 정도는 되지만 다시 사귀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급발진으로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또 고백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이성적으로 끌려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 연인분들 같은 경우 이때 뭔가 불만을 좀 토로한다든지 뭐 서운한 걸 같이 타협하자는 어떤 제의가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펜타클 2번이 나와요. 이거는 오락가락합니다. 뭔가 대화를 나누고 급발진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뭐 이거는 여러분의 책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아니야. 생각 좀 해볼게. 이런 보류의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상대방이 급발진하고 급 현타가 와서 조금 행동이 좀 소심해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연락 오는 2, 3주 상대방의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건 3주 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달에 상대방이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기회를 딱 잡으셔야 돼요. 뭔가 이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네가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 이 시간 내 감정 투자하지 않아. 이런 확실한 멘트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의심적인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가 뭔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그냥 좀 들어주기만 해도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차분하게, 그래 그러면 나 이 이야기 만나서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으시면 어떨까 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상대방을 기다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세요. 그래서 싫다고 하면 그땐 버리세요. 이거는 그냥 또 애매하게 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충동적으로 연락해놓고 또 뭔가 애매하게 좀 행동을,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시했을 때 이 사람이 뜸을 들인다? 그럼 그때는 좀 끝내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분들 어쩌면은 상대방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조금 너무 철벽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내 감정도 겉으로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내 주시면 어떨까 하면서요. 이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3번 밧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달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주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펜타클 7번, 완즈 6번, 그리고 문 카드가 떴어요. 좀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다림이 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둘 중에 한 분은 어떤 확실한 대답이나 스탠스를 좀 보여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를 만나고는 있지만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뭐 만남 횟수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든지, 그래서 뭔가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내가 감정 소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자꾸 갈등이 생기면서 이별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 연인이나 현성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맞나? 이런 불안감이나 묘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만날 땐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부분은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왠지 이 부분은 계속 맞춰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리고 어쩌면 둘 중에 한 분이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감정의 속도, 보폭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조금 빨리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계를 천천히 이어가려고 한다든지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애매한 거야.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한 분은 좋아하면 관계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느리적거려? 뭐 이런 거. 그리고 짝사랑 같은 경우는 서로가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호감인가? 헷갈려요. 관문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주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싶은 감정이 들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보면서 또 여러분을 현재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볼게요. 소드 킹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냉정하고 아주 뭐 아니면 도인 성격이에요. 굉장히 솔직하지만 때로는 말이나 행동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무기를 꺼내요. 그니 내가 말로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분과 만남을 가졌던 분들은 와, 진짜 성격 한번 대단하다. 고집 한번 대단하다. 참 이기적이다. 내가 저런 애를 도대체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꾸 끌리는 거죠. 그리고 저지먼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그리고 뭔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그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애를 엄청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파이실 수도 있겠다. 연애도 노력, 일도 노력, 인간관계도 노력. 그러니까 노력하에 이분은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이 바라보는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문카드가 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좀 집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불안증이나 뭐 과한 상상력으로 상대방을 조금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 막 들이대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가만히 지켜봐요. 보면서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 좀 상대를 분석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평가를 하면서 만난다는 거죠. 아주 참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런 분들이 한번 마음을 주면 끝도 없어요. 정말 못 잊습니다. 헤어지면 후폭풍도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큼 집착이 강해지고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쟤 왜 저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감정인가 확신을 못 갖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현재 바라는 점이나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드킨이 여기서도 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뭔가 차분한 대화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감정적으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우리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하고 타협을 하자. 이런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러버스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단 말이야. 아직 너한테 미련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니면 나는 당신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단 말이야. 발전시키고 싶단 말이야. 또는 우리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짚고 싶단 말이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10번이 나와서 본인이 정말 지금 힘든 상황이신 것 같거든요. 뭐 일이라든지 현실적으로라든지 예를 들면 연인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요즘 힘들어서 너한테 조금 너무 소원해졌지.
서운하겠지만 나 아직 너 사랑한단 말이야.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이런 부분, 또는 현재 썸을 타시는 분들은 내가 당신한테 감정이 있기는 한데 내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 근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는 없지만 난 그래도 이해만 해준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이게 강해요. 그리고 과거 인연분들은 아직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재회를 한다거나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난다기에는 내가 조금 너무 좀 버겁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대해주기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지금 정말 러브인지 라이크인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킹, 템퍼런스, 완즈 4번이 나온 걸 보면 감정은 굉장히 깊어요. 표현은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속으로 되씹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조절을 한다라는 건 애매모호한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고 싶은데 참고 있다라는 건 충분히 러브이거나 정말 이성적인 호감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즈 4번이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꼈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편해지고 싶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싶다, 이런 감정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알아가는 사람, 단순히 호감 가는 사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절제를 하는 게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은 겉으로 티를 확실하게 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끌리는데 어떤 현실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는 단계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주간별 관계 흐름을 보면서 연락운이나 고백운이나 재회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드 2번이 첫째 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뭔가 오히려 더 감정을 숨길 수가 있어요. 다가가려고 해도 자꾸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황제 카드가 둘째 주에도 나와서 일단 셋째 주까지는 뭔가 단호해요. 어떤 결정을 확실히 내리려고는 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3주차까지도 진짜 제 생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상태로라면 아무 관계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근데 4주차 가서 결론이 내려져요. 뭔가 빠른 변화가 찾아온다, 소식이 들려온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연락운은 제가 봤을 땐 3주차나 4주차에는 무조건 오실 것 같아요. 대놓고 소식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앞전에 소드 에이스가 떴다라는 거 뭔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운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고백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번 달에 고백까지 듣기에는 힘들고, 단지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좀 가까워진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회운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식이 전해오는 연락운이 닿아져 있고요. 고백운보다는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 그 안까지는 우리 3번 분들은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인 배려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진솔된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관계일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도 좀 내 감정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힘들어하는 부분, 지쳐있는 부분,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때는 좀 여러분도 이해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공격적인 대화보다는 나도 너 마음도 이해해, 뭔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애매한 말이나 행동들은 여러분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상대방을 시험하는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의심적인 말들, 이런 거는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끌어가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 압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선긋기를 하고 물러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러니까 과거 인연분들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현 연인분들이나 현 썸한테도 우리 뭐 어떻게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는 너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데 너도 좀 생각 좀 해봐. 알았지? 여러분은 좀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3번분들 관계가 애매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연락마저도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래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뜸뜸이라도 나를 만나고 나랑 소통을 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나한테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 밑에 어떤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 불안감보다 기대감이 클 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끌어가시면 어떨까 하면서요. 3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깃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9월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월드카드, 은둔자 카드, 완즈 페이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준비 중에 계신 상태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간 거리감이 있다. 내적 친밀감이 조금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신 경우는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확신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마음이 많이 잠잠해져 있다. 만약 후폭풍이 왔어도 이미 끝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감정이 굉장히 차분하다. 그런데 은둔자 카드와 완즈 페이지가 같이 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미련이 1도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씩 과거에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꺼내보는 그 정도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과거 썸은 서로한테 어떤 호감적인 부분, 끌림이 있었기는 한 것 같은데 너무 신중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좀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난 듯한 느낌. 그리고 현 연인분들은 정체기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좀 연애 기간이 길었다든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관계의 전환점이 좀 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은둔자 카드가 나왔더라는 건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뭔가 새로운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썸의 경우는 끌림이 있지만 뭔가 다음 단계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이성적인 호감이 커지면 고백까지 갈 것 같은데 우리 뭔가 1% 부족하다고 할 때 있죠? 그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짝사랑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흥미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 전혀 티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럼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썬카드, 펜타클 2번 행맨 카드가 떴습니다. 아주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인데요. 아주 밝고 아이같이 순수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런데 펜타클 2번과 행맨이 떴다라는 건 좀 많이 재요. 연애를 할 때 좀 적극적이기보다는 소심한 분들이다. 친해지면 적극적인데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좀 뚝딱거리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성격에서도 우유부단함이 있다.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마음이 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선택을 좀 미룬다거나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좀 관망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마음에 들면 다가가면 되는데 상대방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괜히 내가 별론데 내가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관계가 어색해지진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키워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서 좀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미룬다기보다는 딱히 방법을 모르니까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펜타클 페이지 완드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에게도 어떤 좀 표현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말로 못하면 그냥 행동으로라도 나한테 어떤 제스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상대방도 여러분이 자신한테 왜 꼭 나만 적극적으로 해야 돼? 당신도 나한테 적극적으로 해줘. 이런 것들.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컵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편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컵 6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두 사람이 좀 관계가 좀 편해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관계가 그렇게 깊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 인연분들 제외하고는 현재 짝사랑하거나 현 썸의 경우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말이라도 편하게 나누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내적 친밀감을 먼저 쌓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카드는 회상 카드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의 연락을 먼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냥 먼저 여러분이 제안해 주길 바라고 좀 먼저 친근감 있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정말 나한테 가지는 감정이 정말 이성적인 깊은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지인으로서 편한 마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만약에 편한 지인이다, 뭐 친구다, 남사친이다, 여사친이다 그랬다면 그 상황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돼요. 진짜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고 싶은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는 이성적인 끌림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흐뭇하대요. 이거는 지인으로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는 어쩌면 어떤 관계를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고민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인의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감정으로 연애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어떤 상황적 변수나 주변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선택에 있어 좀 소극적이고 마음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주간별 관계 흐름을 통해서 재회운이나 연락운 그리고 고백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주에는 소드 6번이 나와 있어서요. 약간 거리두기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둘째 주에도 소드 퀸이 나와서 진짜 어떤 확실하게 둘 중에 한 분이 마음을 정하고 대화를 요청한다던가 조금 이 멀어진 감정을 좀 좁혀가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상황 정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 자, 근데 이분들이 3주차부터 뭔가 외로움을 느껴요. 뭔가 결핍을 느끼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왠지 내가 외로워서 연락이 올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감수성을 좀 두드릴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되면 홀딱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현 연인분들이나 현성 같은 경우 좀 일에 치이고 현실에 치이고 이래서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공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상대방이 좀 힘들고 지쳐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 힘들 때 나와 놀자 막 이렇게. 자, 4주차에는 여기 이 컵 6번 카드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는 축배를 여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축하받을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사모분들은 고백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인연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운이 3주차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연인보다는 좀 편한 관계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현재 썸을 타시는 분들, 짝사랑하시는 분들은 두 사람의 어떤 내적 친밀감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생각을 하고 관계를 이어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분들은 이번 달에는 먼저 안부를 묻는다던가 먼저 제안을 한다던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편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가벼운 농담을 한다던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는 부담이 되는 대화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말보다 행동이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톡만 주고받지 말고 좀 만나자. 이게 크기 때문에. 근데 먼저 말은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가자. 나 이거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잘 지내? 여름도 이제 끝났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감정적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뭔가 상황을 캐묻는다든지 감정적으로 압박을 한다든지 나는 아직도 너를 못 잊었는데 너는 나를 잊었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내가 이 정도로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느냐 뭐 이런다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이 쿨하면 쿨할수록 상대방에게 더 쿨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방은 나에게 조금 더 친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놓고 연애로 막 이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너랑 좀 친해지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어. 요 정도까지로만 다가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4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